안녕하세요. 100억대 주식 부자를 꿈꾸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 바로 폰크 의장 교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톰디가 제시한 분석에 제가 직접 수집한 과거 40년치 데이터를 더해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마주할 실질적인 숫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톰디는 2026년 4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의장을 시장이 길들이는 과정에서 S&P 500 기준으로 약 10%에서 15% 사이의 기술적 조정 이후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감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과정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재 케빈 워시와 같은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인준 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이 생길 경우 파월이 6개월 이상 더 유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1987년 폴 볼커에서 앨런 그린스펀으로 바뀔 때를 보시죠. 취임 직후인 10월 우리가 잘 아는 블랙 먼데이가 터지며 시장은 단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장 교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 그린스펀에서 벤 버냉키로 바뀔 때입니다. 버냉키 취임 직후인 5월부터 6월 사이 S&P 500은 약 7.7% 하락하며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5.25%에서 멈추자 시장은 다시 힘을 내며 2007년 고점까지 약 20% 이상 추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제닛 옐런에서 제롬 파월로 바뀔 때입니다. 파월 취임 직후인 2월 뉴욕 증시는 단 일주일 만에 10%가 넘는 수직 낙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공포지수인 VIX는 하루 만에 100% 넘게 치솟기도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의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며 긴축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의장 교체기에는 평균적으로 8%에서 12% 사이의 테스트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금리 사이클이 하향 안정화되었을 때 시장은 1년 이내에 그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앉느냐가 아니라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지금 하반기 시장은 세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움직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새 의장이 취임하며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2006년처럼 단기 흔들림 이후 강력한 연말 랠리가 올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의장 교체 직후 시장이 15% 수준이 깊은 조정을 주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하락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믿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인플레이션 수치가 3% 이상으로 재반등하며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장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채금리 10년물의 움직임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교체는 10%의 변동성을 만드는 변수이고 금리는 100%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본질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소중한 물량을 뺏기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보면 길이 보이고 그 길 끝에 우리가 꿈꾸는 100억의 자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